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아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식단을 올바르게 구성하는 방법과 내가 목적에 맞는 칼로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식단 구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보디빌더나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먹는 걸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또는 체중 증가는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 없이 유지가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식단들 먹고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강도 높은 식단들은 효과는 빠를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자극적인 음식들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클린한 음식들을 우리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고 시도만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장 여러분들 핸드폰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칼로리 계산기라고 치시면 칼로리 계산기 어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펫시크릿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평상시에 기록을 해주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야채는 칼로리 값에 넣지 않을 겁니다. 야채는 드시고 싶은 만큼 먹어도 괜찮고요. 가장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탄수화물들은 종류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먼저 설명드리는 것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성분들입니다. 현미밥, 곤약, 고구마, 단호박. 가장 탄수화물 설정할 때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제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네 가지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도 없을 뿐더러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건 현미밥보다는 흰쌀밥을 추천드리고요. 곤약 또는 실곤약 같은 이런 제품들보단 파스타나 겉면을 추천드립니다. 자,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크림 파스타나 로제 파스타, 토마토 크림 파스타 이런 것들 말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유탕 처리되어 있는 면보다는 겉면을 추천드립니다. 베이글이나 통밀, 호밀빵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지 않는 성분들부터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닭가슴살, 닭 안심살, 설도살, 우둔살, 홍두깨살입니다. 이거 좋은 음식들 아닌가요? 아까와 같습니다. 뻑뻑하기도 하고 지방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드셨을 때 거부감도 많이 일어나고 먹다 보면 금방 질립니다. 단백질은 닭다리살, 계란, 목살, 연어, 삼치, 오리 제품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이건 부드러워서 먹을만 할 것 같아 라는 제품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원들은 조금 더 먹기 편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은 지방인데요.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이 이렇게 세 가지의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이지만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조되어 버린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과자, 도넛, 초콜릿, 튀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봤던 음식들이고 맛있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죠. 이 지방이 가장 피해야 할 지방입니다. 아예 안 먹는 거는 불가하겠지만 정말 조금씩만 내가 먹고 싶은 날 그럴 때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두 가지를 적절히 섭취해줘야 좋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화지방으로서 먹어서도 괜찮은 지방질의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 요거트 등등이 있고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란, 오메가3, 아보카도, 올리브, 그 다음에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 그 다음에 견과류도 있고요.
들기름, 고등어, 참치 등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율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탄단지 비율을 5대 2대 3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5대 3대 2나 4대 4대 2로 먹으라고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단백질 비율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4대 4대 2로 먹게 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동일하게 먹는 거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 비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어쨌든 소화시키는 것도 간에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배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 비율을 낮춘 5대 2대 3을 추천드리고요. 단백질 섭취는 사실 체중 곱하기 1.3에서 많게는 2.2까지만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 결과 단백질은 이 비율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먹는 평일과 주말 식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음식 사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음식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음식들은 제가 대회 준비했을 때 먹었었던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보디빌더나 운동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먹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유지 가능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평일 식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음식들이에요. 김치랑 오징어 젓갈이랑 조개젓입니다. 나트륨도 많고 맛있죠? 요즘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맛있는 닭가슴살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제품, 여러분들은 백미 먹는 걸 추천해요. 현미는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란, 전란으로 해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김 또는 뭐 치즈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 제가 먹는 음식 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찬이라고 해서 미친 듯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적당량 수준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주말 식단입니다. 와, 탕수육이랑 깐풍기입니다. 주말만큼 여러분께서 드시고 싶었던 음식들 좀 시켜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제품들에서도 굉장히 맛있게 잘 나오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닭가슴살 제품들이 이렇게 맛있게 잘 나와요. 지금 제가 만든 제품이 이거거든요. 트랜스 지방도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요즘은 마라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짬뽕맛 교자만두 같은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다이어트 제품들도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랭킹닷컴에서 엠베서더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랭킹닷컴 중화환전 프로모션이라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랭킹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17%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쿠폰 입력 사항에다가 GPT 중식 쿠폰이라고 치시면 17% 할인된 가격에서 10%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대신 3만원 이상 구매 시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5일까지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또는 체중 증가에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과연 얼만큼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설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 대사량인데요.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활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누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초 대사량을 알아야 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적게는 1300, 1400부터 많게는 2000이 넘어가는 기초 대사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참고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제가 옆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무게에서 지방을 빼고 21.6을 곱하고 거기에 더하기 370을 더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나오고, 그 이외에도 다른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사실은 기초 대사량을 쉽게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헬스장이나 보건소 같은 곳에 인바디 기계가 굉장히 보급화가 잘 되어 있고,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인바디 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측정하시면 기초 대사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내 기초 대사량 측정해봤는데 배 1500이네? 아, 그럼 내가 1500보다 조금 덜 먹으면 살이 더 잘 빠지나?
물론 살은 더 잘 빠지겠지만 사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활동 대사량인데요. 활동 대사량이란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에 얼만큼 움직이고 얼만큼 내 몸을 에너지를 쓰냐가 활동 대사량입니다. 자, 옆에 표 보여드리다시피 활동이 거의 없거나 운동을 안 하는 경우 기초 대사량에 곱하기 0.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주에 하루 운동하거나 뭐 많게는 3일 정도 운동하거나 정말 가볍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 곱하기 0.375. 그 다음에 보통의 활동, 내가 주에 운동을 3번이나 또는 많게는 뭐 한 4일, 5일 정도 하시는 분들 기초 대사량에 곱하기 0.555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비교적 격렬하게 운동하고 주에 6일에서 7일은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 기초 대사량에 0.725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매우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매우 힘든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하루 2번 운동, 정말 강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에 곱하기 0.9를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본인의 활동 대사량이 나옵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해주면 내 유지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유지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먹으면 살이 안 찌고 내 체중은 유지된다 라는 칼로리고요. 연구들로 해서 나온 거지만 이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다 도입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훌륭한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알게 되었다면 목표에 맞게 내가 체중을 감량시킬 거냐 증가시킬 거냐에 따라서 칼로리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내 유지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500칼로리에서 700칼로리 정도 빼서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주당 0.5kg에서 0.7kg 정도 감량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크업의 경우 유지 칼로리에서 더하기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를 추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0.5kg 이하로 증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이어트와 체중 증가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빠지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찌거나 한다면 내 활동 대사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활동 대사를 다시 한번 설정하셔야 될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지 칼로리가 3622가 나옵니다. 이제 칼로리를 그람으로 환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지 칼로리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탄수화물은 1811칼로리고요. 단백질은 724칼로리, 지방은 1086칼로리입니다. 이 칼로리를 각자의 그람으로 환산해 보니 탄수화물은 452g, 단백질은 181g, 지방은 120g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대로 환산을 해서 그람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칼로리 계산기 어플에다가 적어주시면 그에 맞춰서 식단 설정법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끼니 수는 3끼에서 4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GPT였습니다.